이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금전적인 부분이 아까 제가 의식주와랑 관계랑 결부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한 문장만큼은 제가 변호사 하면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가난하면 행복이 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살고 금전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웃을 일이 없어집니다. 제가 이제 좀 사건 얘기를 좀 살짝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다수 아까 그 돈이 부족했을 때 가정부라도 일어나기가 쉽고요. 확실히 이 돈이라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돈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본질이나 자기의 자아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돈이 많으면 억지로 하는 선택보다는 내가 실제로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선택이 많아지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돈, 인간관계, 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의 순간에 늘 정답을 찾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정답을 찾아가는 길에 정말 현실적인 조언 그리고 인사이트를 건네줄 인생 멘토를 오늘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냥 잘 살자라는 희망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해답을 전해주실 인생의 컨닝페이퍼의 저자 박종경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금 10년 차 이제 변호사로 재직 중인 박종경 변호사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구독자 한 10만 정도 되는 인생 컨닝 박종경 변호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차세요, 벌써. 네. 유튜브도 10만이 넘으셨고. 아, 네.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사건들을 수임하시면서 직업상 많은 분들의 인생사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게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그분들의 인생사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에 인생사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많은 것들을 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책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키워드로 책에서 돈을 다루셨어요. 네. 변호사님이. 변호사님께서 지금까지 직접 겪어본 이 돈에 관련된 분쟁도 많았을 거고, 뭐 화해, 조정, 뭐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예, 이 돈의 실체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네,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의하는 정의는, 돈은 이제 생존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뭐 굉장히 추상적으로 막 얼마를 벌어야지 뭐 만족을 하는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의식주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의식주가 무너지면은 관계도 무너지고 삶도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이럴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삶 그 자체 또는 생존,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곤 합니다. 책의 제목이 인생의 컨닝페이퍼잖아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 컨닝이 단순한 멘토링이나 조언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인생을 컨닝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제 채널 이름을 처음 정할 때 이제 고민했던 게, 제가 원래는 이공계 전공인데 이제 이중 전공으로 역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사실은 많은 선조들의 삶이 녹아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료로 남아 있는 게 역사인데, 인생 컨닝도 이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미리 한번 내가 향후에 경험할 것을 본다, 미리 약간 컨닝하듯이 본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인생 컨닝, 제가 이제 채널에서 많이 다루는 거는 뭐 돈 얘기나 관계 얘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현재 20대다 아니면 현재 30대다라고 하면은 40대가 되거나 50대가 되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 보여드리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프롤로그 책에 이제 보면 삶에 대한 고민이 변호사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 훨씬 많은 부를 이루셨죠. 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독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항상 그 모토가, 저도 이제 조금 어린 시절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다 보니까, 사실 변호사로서 실질적으로 선택한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생존의 키워드가 좀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또 자율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직업 유형이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혼 소송이나 가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이 좀 이혼을 하시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한 상황에서 좀 사건을 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고객분들과 상담을 할 때도, 전 그때 이제 청소년, 뭐 한 아이였는데
그 부모님이 이혼할 때 이제 경험하는 자녀들의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외도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가정이 이제 파탄이 나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좀 미리 경험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하면은 조금 더 현실적인 도움이나 또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것들이 나만 경험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어린 시절 이런 경험들을 했는데 뭐 돈이 부족한 경험도 해봤고 가정이 붕괴되는 경험도 해봤고 했는데 이게 나만 경험하는 건가? 근데 이 변호사를 하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된 게 생각보다 사람들의 삶은 비슷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슷한 고통을 겪고요. 비슷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아, 변호사라는 직업을 하기를 잘했다.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네요. 예. 변호사가 아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회사에 다닌다라고 하면 주위를 둘러보면 나만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의 불화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핸디캡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맥락이 이제 그런 맞습니다. 맥락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가정의 월 소득별 이혼율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예, 아마 아실 겁니다. 네네. 예, 뭐 월 소득 250 정도는 몇 퍼센트 이혼율이고 300, 500, 뭐 700, 10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쭉 가는데 1000만 원 이상으로 가면 그 월 소득 2, 300일 때에 비해 이혼율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거든요. 네. 이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금전적인 부분이 아까 제가 의식주어랑 관계랑 결부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한 문장만큼은 제가 변호사 하면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가난하면 행복이 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살고 금전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웃을 일이 없어집니다. 웃을 일이 없어지고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더할 거는 내가 당장 생존에 갈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이라던가 하와이 대저택님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어떤 장기적인 시야, 비전, 마인드 이런 게 점점 더 갖추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됐고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는 제가 이제 통계를 어떻게 조사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유사한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지금의 생활 수준이 당신의 소득에 적합한가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러면서 책에서 1억만 모아라 라는 조언도 해주시고 현금 보유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의 생활 수준에 지금의 소비가 과연 적합한가? 이 부분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물론 개인이 이 돈을 쓰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지금 당장 성공해서 돈 얼마 버는 게 중요하냐 30년 후에 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냐라는 건데 저는 이제 항상 뭐 꿈꾸는 게 금전적인 부분하고 관계 이게 관계는 뭐 주로 가족이 되겠죠.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제가 이제 사실 롤모델로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분이 원래 이제 찰리 먼거라는 분인데 예. 그 찰리 먼거도 여러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평소에 굉장히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누가 봐도 보여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돈이나 금전적인 부분까지 확대가 되면서 아, 이 돈을 내가 왜 벌고 있지, 왜 쓰고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생활 수준이 자신의 어떤 소득보다 높다라는 거는 그 의식이 지금 벌고 있는 돈과 이제 제대로 매치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벌어서 향후에 10년 후, 20년 후에 그때 누리고 그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단기간적인 시야로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돈을 좀 많이 쓰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남과의 비교인데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자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 주변의 시선이나 주변의 어떤 분위기에 계속 휩쓸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고를 나의 사고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의 사고를 못하게 되면은 특히 이런 게 소비로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옆집에서 비싼 냉장고를 샀으면은 나도 비싼 냉장고를 사야지가 되는 거죠. 자기가 벌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보면서 소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은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하고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사고 능력과 많이 결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사고 능력이라는 건 결국에 의식하고 이런 거랑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에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돈은 많을수록 좋고 삶은 의미 있고 행복할수록 좋다. 이 두 명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책은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시죠. 저는 돈에
돈의 의미나 돈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의 의미랑 관계를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선택권이 많아지고 또 관계도 사실은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제가 이제 좀 사건 얘기를 좀 살짝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다수 아까 그 돈이 부족했을 때 가정부라도 일어나기가 쉽고요. 확실히 이 돈이라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돈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본질이나 자기의 자아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돈이 많으면 억지로 하는 선택보다는 내가 실제로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선택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돈의 중요성이라는 건 있고, 이걸 좀 관계로 확장시켜 보면은,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부장님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요. 네. 너무 꼴보기가 싫고, 도저히 이 사람과 일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장 내가 대출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만두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거죠. 그래서 돈도 중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삶의 관계도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 삶의 의미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뭐 각자가 설계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의미라는 거는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가족과의 원활한 관계랑 그 이제 행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걸 좀 사회적 관점으로 확장시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이 두 번째 유형이 하도 이제 요즘에 좀 사자들이 많아서 그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하면서 좀 이게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변질이 됐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자아를 확장시키면 그게 사회로 확장이 되고 타인에게 확장이 되거든요. 이 부분까지 고민을 해보다 보면 결국에 삶의 의미라는 거는 인간이라는 그 단어 그 자체,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를 쓰는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의미나 관계, 이거는 하나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돈 말고 또 행복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도 동의는 합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다면 최소한 부부간에 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나 불화를 막아준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행복은 이꼬르 돈이 아니죠. 근데 행복의 엄청나게 많은 포션을 돈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공이 역사고 하니까 철학자나 역사 관련해서 이제 심취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던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정신이든 의식이든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든 집에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해도 내가 당장 생존이 갈급하면 못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과학자가 되든 아니면 뭐 철학자가 되든 뭐 아니면 문학, 뭐 글을 쓰고 싶어서 소설을 쓰고 싶어서 어떤 작업을 하든 궁핍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에서는 대부분 후원자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뭐 귀족들이 후원을 하고요. 미술품도 거의 그렇게 해서 탄생이 했고, 철학이든 이런 거에서 정말 물론 밑바닥부터 올라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 해당 부분이 고민을 막 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할 수 있을까? 내 이 일을 해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수없이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한계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돈의 중요성을 애써 부인해봐야 사실 손해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 이득될 건 전혀 없다. 적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또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면 기회도 놓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기회는 사람에게서 오니까. 실제로 가장 인상 깊었던 만남이 있으셨는지. 저는 그 제일 먼저 인상 깊었던 거는 뭐 대학에서 이제 좀 교수님과 얘기할 때였어요. 예, 그래서 대학에서 뭐 여러 선배님들도 많이 만났었는데 그때 좀 많이 느꼈던 거죠. 이게 내가 너무 좁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거구나. 가령 이제 저희 대학 그 교수님들 중에서 해외에서 당연히 대부분 이제 유학하시고 이제 교수가 된 분들이 많은데, 그 시선이나 시야가 넓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제일 특히 많이 생각했던 거는 내가 너무 한국의 관점에서만 갇혀 있었을 수 있겠구나. 그거를 넓혀줬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나의 이제 멘토셨는데, 왜 한국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냐?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세계에는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런 것 자체가 저의 먼저 시야를 트여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 로스쿨 가러 가서도 이 로스쿨에서 이제 뭐 동기나 어떤 선배들이 미국에 있는 로스쿨과 이제 협약 같은 게 돼 있어서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기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 뭐 다른 또 나라도 가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업무 범위도 넓어지고 기회도 많아진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그 사람에게서 오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랄까? 굉장히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분들이 멘토로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을
판단하는 변호사님만의 기준이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이게 참 그 뭐 비언어적인 요소도 많긴 해가지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그나마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항상 너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보다 해야 되는 걸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을 저는 선호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여러 의미가 있죠. 물론 너가 스스로 고민해서 잘 선택해봐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냥 너 지금 놀고 싶으면 놀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만 너가 이거를 지금 하면 몇 년 후에는 좋아질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수님도 비슷한 건데 예를 들면 미국에 나갈 생각을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니? 영어 공부를 해야겠지? 그러면 이제 영어 공부를 해서 되게 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겠지? 근데 이게 당장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성과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로 행복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보통 저의 인생을 제일 많이 바꿔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아, 저한테 쓴소리도 좀 해주고 그리고 그 쓴소리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아는 거를 제대로 이야기해줘서 너가 발전하길 바라면서 해주는 얘기다. 이런 게 느껴지는 분들을 좀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게 저도 구독자님들께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직장은 진짜 돈 버는 거 말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나한테. 그냥 마지못해 진짜 돈 벌어야 되니까 가는 거고 그냥 가서 괴롭게 그냥 앉아 있다가 퇴근하고 힘들다 하시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드려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진심으로 잘하려고 진심으로 좋아해 보려고 노력은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근데 보통 그렇게 너무 진짜 돈 버는 거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대다수의 분들이 진심으로 이 일을 한번 진짜 제대로 내가 최고 잘해야겠다, 진짜 좋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해보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원래 그 변호사를 하게 되면 이제 군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 공익법무관이나 군법무관 같은 제도가 있는데 저는 공익법무관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공익법무관에 가서 공공기관에 가는데 저희가 월급 1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공공기관에 가서 이제 송무, 이제 소송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개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즐거웠거든요. 일을 할 때. 왜냐면 이거 나가서 당장 나가서 써먹어야 되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 150 받는다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향후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배우자란 마인드로 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인생의 커닝페이퍼에 나와 있는 내용, 사람과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돈을 빠르게 모으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 보시나요? 예.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사람의 휴먼 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살아온 스토리가 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두 가지 부류로 저는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형. 두 번째는 원래 조금 부유해서 경제적 개념이나 이런 게 충분히 갖춰져 있는 분들.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요즘에 아무래도 좀 자수성가의 비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요즘은 집이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오히려 경제관념이 좋은 경우를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아는 이제 여자 사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해외에서 유학을 했고 굉장히 집이 잘 살아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정말 악착같이 모읍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하면 다시 돈을 굴릴까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물론 뭐 그 친구가 명품이 전혀 없다 뭐 이런 걸 안 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업무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돈에 대한 마인드가 잘 갖춰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되게 지금 조금 요즘에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오히려 돈이 없을수록 그 경제적 마인드를 잘 갖춰야 지금 이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거의 다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슬프지만 일본에서 여러 가지 사회 계층별 연구 같은 거가 이제 한국에 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제가 이제 몇 번 언급드렸던 책 중에 하류지향이라는 책이 있는데 오히려 서민이나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뭐 하위 뭐 1분이나 뭐 하위 2분이다 이러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고 업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이제 몰입하지 않는다 이런 연구들이 많은 거죠. 이게 이제 반대로 가야지 이게 이제 계층이 역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 한국에서 저는 교육에서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그 친구들에게 그 경제적 개념을 많이 가르쳐주고 교육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를 또 해결하는 데도 저는 일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공교육에는 사실 경제교육에 대한 개념이 조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없다고 봐서 이런 거를 지금 역할을 해준 유튜브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인식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과 전략 책에서도 뭐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팁을 한 가지 좀
예. 네, 일단 모든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언은 무조건 아껴라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서 조금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빠른 시기에 종잣돈을 빠르게 모을수록 확실히 유리해진다는 건데 이거는 뭐 현재 지금 통화량 증가나 이런 거에서도 나오는데 비트코인 화폐의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좀 유명한 책이에요. 비트코인 관련 업무에서는. 근데 그 책에서 뭐 비트코인 투자를 막 무조건 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화폐 분위 시스템과 근본이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화폐 시스템은 먼저 돈을 끌어다 쓰고 먼저 종잣돈을 마련해서 자산을 취득할수록 유리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20대 때는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야. 물론 해외여행을 통해서 얻는 경험이나 이런 거의 효용이나 이런 게 높을 수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을 저도 부정하는 건 아닌데 물론 어떤 사람에겐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겠지만 보통 뭐 해외 유럽여행 간다고 최소 1,000만 원이고 이제 그 이상을 쓰게 되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을 내가 일반적인 소득을 벌면서 모으려고 하면 월 200만 원에서 저축률 50%를 달성해도 10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10달의 시간과 사실 그 바꾸는 수준의 가치의 경험이냐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1,000만 원을 빠르게 모으면 빠르게 모을수록 그리고 이거를 빨리 쌓아서 한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1억을 만약에 모은다면 그 1억을 가지고 투자해서 벌어들일 자산이 훨씬 더 앞에는 미래 20년 후에는 그게 1억이 10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이제 뭐 주식시장도 좋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도 좀 뜨거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게 좀 안타깝지만 먼저 자산을 취득해 놓은 분들이 유리한 구조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빠른 시기에 깨달을수록 좋다. 그래서 제가 빨리 많이 아껴라라고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보통 뭐 부업이나 사업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간 공부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간 공부를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비슷한 코스를 했는데 블로그든 SNS든 뭐든 하나 시작을 해보셔라라고 권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꼭 반드시 사업을 해라까지는 아닌데 다른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어떤 마케팅적인 감각이나 이런 걸 익히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에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해라는 아니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는 굉장히 돈을 버는 것이나 풍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이 정도는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